자, 152페이지 가보시면 중개업무상의 의무가 나오죠, 그죠? 자, 15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인적, 물적, 설비 다 갖춘 거예요. 개공, 고용인, 사무소, 인장, 휴업비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제 5장은 개공의 중개업무 관련된 의무사항들입니다. 자,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의무 규정을 지켜서 중개업무 수행하는데 일단 쭉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기본 윤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논하기 전에 도덕, 윤리상의 기본 의무인데 그래서 기본 윤리라고 합니다. 29조 얘기인데요. 29조 1항에 신의 성실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하세요. 요 말이 나옵니다. 개공이하고 소공인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간에 개입되는 거니까 매도 쪽이나 매수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하는 것이 법 이전의 윤리 도덕적 측면의 기본 윤리다. 그런 얘기예요. 자, 29조 2항인데요.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상 의뢰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이런 거요. 둘이 친구입니까? 애인입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밀스럽게 팔아주세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공장 부지 좋은 곳 좀 알아봐 주시는데 기업의 비밀이니까 비밀스럽게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기업의 비밀이든 사생활 관련되는 사적인 비밀이든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준수할 의무 위반했다 비밀 누설하면 또 처벌됩니다. 1년 1천으로 처벌됩니다. 자, 그리고요 중개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중개 계약상의 의무가 나옵니다. 요 중개 계약은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까? 하면 이 의뢰인하고 중개업을 하는 개공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네요. 자, 예컨대 중개 사무소를 찾아와서 제가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요 안전하게 전문가님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중개 좀 해주세요. 팔아주세요. 자, 중개해 주세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들어올 겁니다. 약속을 청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중개해 드릴게요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여기에서 법적인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의 이름을 중개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에 좋은 아파트 있나요? 하고 알아봐 주세요. 중개 좀 해주세요. 청약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중개해 드릴게요. 하고 승낙을 하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도 무슨 계약이 되는 겁니다? 중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 계약이 체결될 때 우리 개공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중개 계약이 법에서요 22조에서 일반 중개 계약이 있고요 23조에서 전속 중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의뢰를 받게 되면 중개해 주기로 약속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했다면 중개해 줄 이 물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개공인은 뭘 해야 될까요? 아파트 조사하고 확인할 겁니다. 그죠? 어떤 아파트예요? 아, 현대 아파트구나. 몇 평짜리예요? 아, 32평이구나. 어디에 있더라? 거기에 있더라. 입지는 어떻게 되고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권리관계 저당 잡히고 은행 융자가 있더라 등등등을 다 조사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조사 확인해서 이것을 뭐 영업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광고 보고 아까처럼 찾아와요.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물건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 체결하죠?
그러면 요 물건을 원하시는 분을 데리고 현장 안내할 거예요. 현장 데리고 가서 물건을 보여주죠. 보여주고 조사 확인했던 거를 요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무엇을 하지요? 이제 물건 보여주고 설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게 되죠. 물건에 대해서요.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5조. 자, 물건 보여주고 설명했더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살래요? 당신이 산다고요? 청약. 제가 살게요? 승낙. 그러면 매도, 매수인 사이에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매매 계약이라는 거래 계약이 체결됩니까? 체결이 되겠죠. 매매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작성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거예요. 만약에 임대세를 놔주세요. 세 좀 얻어봐 주세요. 보여주고 설명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그때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됩니까? 임대차 계약이 될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무슨 계약서를 쓰죠? 임대차 계약서를 쓰겠죠. 임대차 됐는데 매매 계약서를 쓰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쓸 거고, 제가 아파트 있는데요, 토지로 바꿔주세요. 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로 바꿔주세요. 거래가 되었다면 그 계약은 뭐가 됩니다? 교환 계약이 될 거고,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요렇게 매매, 교환, 임대차 이 거래를 다 통틀어서 거래 계약이라고 하고,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무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요, 보여주고 설명했더니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래 계약서 작성을 할 겁니다. 매매 같으면 매매 계약서, 임대차 같으면 임대차 계약서 등등을, 그렇죠? 거래 계약 작성하겠죠. 자, 물건을 설명했는데 설명했다는 증거 자료를 하나 남깁니다. 나중에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는 증거 자료로서요, 확인 설명서라는 것을 하나 작성을 합니다. 설명한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서 이 설명서를요, 작성해서 매도인도 도장을 찍고 매수인도 이렇게 매매일 때에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쭉 읽고 요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매도인도 옆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증인으로 도장 찍고, 매수인도 제대로 이렇게 설명 들은 거 맞습니다. 확인 도장 찍어주고, 개공이도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해서 설명서를 3통을 작성해서 도장 다 찍고 받고 해서 이것을 매도인에게도 주고 매수인에게도 주고 개공인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다? 확인 설명서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물건을 제대로 설명했다는 확인 설명서도요, 요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설명서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하나를 보존하고, 이것도 작교보하는데 설명서는 몇 년 보관합니까 하면 요거 3년 보관하고요. 거래 계약서는 몇 년 보관합니까 하면 5년 보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요, 의뢰를 받아서 이 거래가 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개계약 체결해서 의뢰를 받아서 이 거래가 될 때까지의 1년의 중개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의무사항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계약 체결 후에도 매매 대금을 예치합시다 할 수도 있고, 어디 안전한 곳에다가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예치합시다. 그 다음에 요 중개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3조에서 금지행위가 나옵니다. 하지 마. 예컨대 의뢰인에게 사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기치지 마세요. 초과 수수료 하지 마세요.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세요. 의뢰받은 물건을 손대지 마세요. 직접 거래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 투기하는 거
도와주지 마세요. 투기 조장 등등이 나오고요.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면 중개 사고에 대해서 만다 손해배상해 줄 책임을 또 지게 됩니다.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정한다? 업무 보증 설정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 들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 보험 든다? 1억 이상. 법인 사업자는 2억 이상의 보험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8가지의 그죠? 기본적인 주요한 의무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싹 다 나와요. 싹 다 나오고요. 요 확인 설명서는 정해진 강제 서식이 있거든요. 이 서식도 시험에 나오고요. 이 서식을 나중에 싹 다 외우시고 시험장에 또 가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감 잡으시죠? 별거 아니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중개 활동, 중개 업무상의 의무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은 요 확인 설명서 정도까지 그렇게 볼 거고요. 요 서식은 나중에 한 1월 달이나 3월 달 가서 그때 가서 싹 다 외우기로 합니다. 오늘 서식 다 외워버리면 외울 수는 있지만 머리가 빡빡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식은 일단 가볍게 터치만 할 거고요. 이 확인 설명까지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윤리부터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29조 얘기입니다. 자, 일단 포인트만 찍고요. 교재 확인할 텐데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의 포인트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개공이하고 소공에게 적용이 되고요. 우리 보조님한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님은 중개 업무 수행 자체를 한다, 못 한다? 못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계약서 쓴다, 못 쓴다? 못 써. 그러니까 보조를 제외하고 개공 및 소공 둘은 그렇죠?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하시라 이렇게 돼 있고, 대신에 이제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개공도 비밀 준수, 의뢰인의 비밀 준수해야 되고, 소공이도 의뢰인의 비밀은 지켜줘야 됩니다. 보조님은 커피 타시다가 의뢰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커피 타다가 사장님하고 소공 나가니까 둘이 기다리고 얘기하는데, 자기야 25병 좀 좁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원도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 전화해서 빨리 오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오세요. 지금 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보조원도. 그래서 보조님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어디까지 지켜줍니까 하면 그 직을 떠난 후에도, 그러니까 사무소 그만두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어디까지 간다? 무덤까지. 이것은 보조님한테도 적용된다. 이 포인트가 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 왜 1년 1천입니까 하면 요 비밀, 비업의 비밀이 있어요. 비업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비밀 준수니까 1년 1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위에는 보조는 적용되지 않고 여기는 적용된다. 그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실게요. 152페이지입니다. 자, 기본 윤리로 가봅니다. 29조 법조문 한번 보실게요. 자, 법조문. 개업공인중개사 기본윤리 29조. 동글뱅 1항 보시면 누구하고 누굽니까? 포인트. 개공 동글뱅이, 소공 동글뱅이. 개공 및 소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전제하에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렇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보조님이란 말은 나오지가 않더라. 자, 밑에 2항.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그 등자에다가 동글뱅이 별표 하나 땅 치시고요. 우리 법에서 개공 등 하게 되면 등 누가 다 들어갑니다. 오케이. 소공하고 보조님이 싹 다 들어가요. 개공
등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계공 앞이 아니라 계공 등이니까. 재미없어요. 빨리 할게요, 그냥. 그래서 계공 등 하면 우리 법에서는 계공뿐만 아니라 소공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보조님까지 싹 다 보조님도 포함을 해서 싹 다 이 법, 중개법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말은 다른 법에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상의 증인이 되었어요. 소송이 벌어졌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조원이 커피 다 받잖아요. 이쁜 거 받잖아요. 잘생긴 거 받잖아요. 그럼 이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증인이 되면 선서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게 되면 뭐한다? 정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판사가 누군가 검사가 누군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규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해서 가면 그것을 빼고는, 그 말은 원칙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말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도요? 보조님들도요. 자, 그 다음에 계공 등이 그 셋째 줄에 줄 한번 쳐보실게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줄 딱 쳐주시고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개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해도 상관이 없다. 오, X.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비밀은 지켜줘야 된다. 언제까지 지켜주느냐? 무덤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밑에 기본 윤리 나오는데요. 자, 품위유지 공정중개의 동글베 1번 계공하고 소공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자, 보존한테는 맨 밑에 주의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줄. 보존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공정중개 의무는 보존하는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판례상에도 우리 계공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29조 법조문에는 없었는데 판례에서요. 판례 동글뱅이 판례에서 중개는 위임과 같으므로 위임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는 게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상의 계공의 의무고, 예전 시험 문제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X는 X가 돼요. 법 규정은 없지만 어디에 따르는 계공의 의무가 된다? 판례에 따르는 의무가 됩니다.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판례가 나와요. 성관주의, 부동산 계공이하고 의뢰인 간의 법률 관계는, 자, 민법상의 위임 관계, 위임 동글뱅이 하나 빵 쳐보실게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 문구로 가끔 시험에 나와요. 중개는 뭐하고 같다? 위임과 같다. 위임은 뭘까요?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 계약입니다. 위임 계약. 믿고 맡기는 계약이에요. 사무 처리를 믿고 맡기는 계약을 위임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하지요. 그거 다 위임 계약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들도 우리를 믿고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판례는 중개 계약, 의뢰 계약은 뭐하고 성격이 똑같다? 위임 계약과 같다. 그래서 민법의 위임 계약에서는 위임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의 성실 업무 수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민법의 위임과 마찬가지로 우리 계공의도 어떤 의무를 지느냐?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줄여서 선관주의를 하는데, 선관주의는 뭡니까? 그죠?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네요. 그죠? 아직까지 안 했나요? 자, 주의 의무 정도가 자기 재산처럼 주의 관리하면 되는 게 있고, 자기 재산보다 더 높은 주의 정도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재산보다 조금 더 높은 주의 의무 정도, 전문적으로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가져야 될 주의 의무를 불량한 관리자, 선량한 관리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임치 계약이 있어요. 민법에 임치 물건을 맡기는데요. 물건을 다른 사람 물건을 맡아둡니다. 만약에 공짜로 무상으로 공짜로 친구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홍수가 나가지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제 물건하고 제 소유 물건하고 친구 물건이 같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손해배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임치, 공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도 분실되니까 친구 재산이 친구 물건이 같이 분실됐다 하더라도 물에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전문적인 보관업소가 있죠. 전문 창고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돈을 받고 유상임치가 들어가요. 돈 받고 보관해주잖아요. 그럴 때에는 자기 재산의 주의보다 더 높은 주의를 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유상임치일 때. 그때는 비가 나서 떠내려가 버렸죠. 근데 그러니까 홍수 비가 많이 왔는데 요 차단시설 잘하고 그러면 보관할 수가 있었던 거를 시설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떠내려가 버렸죠. 그렇게 되면 뭐 한다? 배상할 책임이 지는 거예요. 자, 조금 줄여볼게요. 중개는 뭐하고 똑같다? 위임과 같다. 그래서 위임과 마찬가지로 뭘 져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무소에 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관주의를 진다는 거. 자, 법 규정이 있다 없다. 법 규정은 없다. 신의성실은 법 규정이 있지만 성관주의는 법 규정은 없지만 어디에 선정된다고요? 판례에 선정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게 그 결론만 딱 보셔도 됩니다. 성관주의 있다 없다. 있다. 중개는 뭐와 같다? 위임과 같다. 오케이. 자, 밑으로 갑니다. 네, 뭐 2번 비밀 준수 의무 원칙.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누구도 지켜야 됩니다. 보존도요. 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개공 등은 다 비밀 지켜줍니다. 떠난 후에도 계속 갖다 보존도 지켜야 된다. 자, 맨 밑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 외우지 마시고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예외. 목에 칼이 들어왔더라. 얘기한다 안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얘기 안 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얘기해야 되겠죠? 얘기 안 하면 칼이 쑥 들어옵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 차가운 금속성 물질이 들어올 때 느낌 추워요. 차가워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얘기하는 거고 칼을 봐도 바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정인 정도. 혹시라도 나 기억할래요 그러면 정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밑에 양가로 3번 나옵니다. 윗부분에 양가로 3번에 위반시 제재 나오죠. 제재 어떻게 처벌된다? 1년 1천.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 1년 1천. 자, 또 그러면 2번 보실게요. 그러나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나요? 반의사 불벌죄. 10년에 한 번 정도 물어봅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는 뭐를 얘기할까요?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의뢰인이겠죠. 비밀을 누설당한 의뢰인이 판사님, 검사님, 우리 보조님을 처벌하지 마세요. 비밀이 있는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들은 깜빵도 안 가는데 누설한 보조님을 1년 1천 깜빵 보내면 우리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설한 보조님을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에 반해서까지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원래는 비밀 누설하면 처벌이 되는데 보조님이 비밀 누설했어요. 소공님이 계공님이 비밀 누설했어요. 처벌돼요. 그런데 피해자가 뭘 합니다.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반의사.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에 반해서까지 불벌. 처벌하지는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있습니다. 폭행죄. 그거 이제 모욕죄는 친고죄고요.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되는 거고. 그래서 모욕을 당했을 때는 모욕당한 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되는 거고. 오케이. 그거하고 달리 요 반의사 불벌죄 대표적인 것이 형법에서 폭행죄 있어요. 폭행죄. 자, 그럼 다시 가서
폭행죄 볼게요. 폭행죄. 폭행죄는요,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럼 때린 자가 어떻게 된다? 처벌돼요. 근데 두드려 맞은 자가 뭐합니까? 판사님, 검사님, 때린 자를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벌이 안 돼요. 제가 맞을 짓을 했어요. 저라도 때렸을 거예요.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법에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 폭행죄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을 통틀어서 1년 1천이든 3년 3천이든 중개법을 통틀어서 반의사 불벌죄는 뭐밖에 없다? 비밀준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나머지 이중 등록 1년 1천, 무등록 중개업 3천 이런 것들은 혹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다 처벌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법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처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처벌 안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다? 비밀 준수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요. 간단하게 비밀, 비협의 비밀이 있어요. 다 있어. 비협의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 1년 1천. 유일한 반의사 불벌죄. 유일한 게 뭐가 있다? 비밀 준수 위반이. 그래서 비협의 비밀입니다. 끝. 비밀 누설 1년 1천. 반의사 불벌죄.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시다. 제2절 중개계약상의 의무가 나오죠.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인데요. 요거 조금요. 보충 설명을 쭉 한번 일단 드려볼게요. 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제 중개계약으로 가는데요. 조금 요거는 스토리가 좀 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니다. 자, 요 기본 윤리 일단 보셨고, 이제 중개계약으로 갑니다. 중개 주세요. 청약. 알겠습니다. 승낙.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지요. 이 계약을 중개해 주기로 약속한다 해서 중개계약. 같은 말로는 중개를 의뢰한다 해서 중개의뢰계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의뢰인하고 개공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요 중개계약의 성격이요. 우리는 일단은 민간인 대상으로 중개하니까 상사 중개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니까 민사 중개 계약의 성격이 되고요. 또요, 낙성 분료식 계약의 성격을 띠게 되고 유상 계약이면서 쌍무 계약이면서 위임과 같은 위임 유사의 계약 또는 위임과 같은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전형 계약이고요. 계속적 계약이고요. 임의적 계약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계약의 성격들이 쭉 나왔는데 이 계약은 어느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합니까?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데 15가지 민법 법전에 나오는 전형 계약이 있고요. 또 민법 법전에는 없지만 비전형 법전에는 없는 여러 수천만 가지의 계약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개계약의 성격을 나중에 민법에서 지금 민법 총칙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법률 행위 정도, 대리 정도 가셨을까 진도가 모르겠네. 물권법 지나가서 채권 계약법에 가면 이 내용을 다 공부합니다. 자, 거기에서요. 낙성 분료식 계약이 뭐냐 이게 다 공부를 민법 시간에 하는데 낙성 계약이란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청약이 들어왔을 때 뭐만 하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 요 반대되는 개념이 요물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적인 요소가 요구돼요. 대표 선수가 계약금 계약 같은 게 있는데 계약금 주고받기라는 계약은요. 청약과 승낙만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이 가야 돼요. 이게 요물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란 말은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식 계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불요식이. 요식 계약은 청약 승낙만 되는 게 아니라 요식 계약은 방식이 요구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혼인 계약 같은 게 있어요. 혼인.
자기 사랑해, 사랑해. 우리 결혼할래? 결혼하자. 그러면 혼인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 방식으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혼인 신고를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줘야지 혼인계약 자체가 성립됩니다. 이런 것들이 요식계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요. 불요식계약이란 말은 어떤 방식이 필요 없죠? 낙성계약이란 말은 요물성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낙성 불요시란 말은 구두만 가지고도 청약과 성낙, 이빨만 가지고도 계약이 성립될 때 그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합니다? 낙성 불요시 계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에서 말하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등등등 거의 대부분 다 무슨 계약이다? 낙성 불요시 계약입니다. 그럼 구두만 갖고 이빨만 갖고도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복비를 전제로 하니까 유상이고, 쌍방다 의뢰인의 의무, 개공의 의무. 의뢰인은 보수지급 의무, 우리들은 공정중개할 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포인트는요. 여기에서 이제 개념상 필요한 개념은 낙성 불요식이 포인트 개념이 돼요. 낙성 불요식. 자, 그럼 다시 오시면 중개계약의 성격은 뭐다? 낙성 불요식. 낙성 불요식이니까 구두만 갖고도 구두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중개계약의 성격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일단 요 개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종류가 두 개가 법에 나오는데 22조가 일반 중개계약, 23조가 전속 중개계약.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어떤 중개계약을 얘기합니까? 전속은 어떤 겁니까? 그인데 일반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중개계약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이니까 이미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의뢰인이 있잖아요. 제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A 사무소 개공님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해서 팔아주세요.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른 사무소 B라는 사무소, C라는 사무소에도 의뢰를 한다 안 한다? 의뢰를 하지요. 자기 집 물건을 중개사무소, 부동산 사무소마다 물건 다 내놔요. 보통 여러 군데다가 내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빨리 매매 계약이 되도록 가장 먼저 계약서를 써준 이 개공이에게만 중개보수 복비를 주죠. 다른 사무소에는 복비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무소 개공들에게 다 의뢰를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이 개공에게만 복비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일반 중개계약, 오로지 1등만이 복비를 받아요. 그렇죠? 그럼 전속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아예 의뢰를 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한테만 제가요 전속적으로 속하는 전속건 드릴 테니까 저는 다른 사무소 의뢰 안 할 거예요. 오로지 A 개공님 당신한테만 맡길게요. 전속건 드릴 테니까 당신이 우리 집을 책임지고 중개해 주세요. 책임지고 팔아주세요. 제가 석 달간 전속건 드릴게요. 오케이. 다른 데 의뢰하면 안 됩니다. 알겠다니까요. 다른 데 의뢰해서 만약에 다른 사무소도 통해서 팔아먹으면 전속계약 위반이니까 저한테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았다니까요. 빨리 좀 팔아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전속 중개계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하면 일본에서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어요. 일본. 아노 전속 데스까 하이수 데스.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을 우리 현실하고 접목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일본의 전속 계약을 93년도에 중개법에 지금 도입시켜 놨어요. 왜 도입을 시켜놨냐 했더니 일반을 하다 보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의뢰받은 사무소가 여러 군데예요. 네 물건이다, 내 물건이다, 개공들 사무소끼리 싸우기도 하고 제일 먼저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좀 무리해서 중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도 거짓말도 좀 하고 뭐 심지어 사기도 치는 나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분쟁이 발생되고 분쟁이 이쪽도 자꾸 발생되니까 이게 후진적인 제도 아니냐? 그러면 선진화된 제도가 뭐가 없을까 했더니 바로 옆나라 당시에 93년 당시에 옆나라에서는 전속을 하더라. 그럼 전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하나당 의뢰받은 개공사무소가 몇 개다? 하나야, 하나. 그러면 네 물건이다, 내 물건이다. 개공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복비를 받아요. 일반이라면 다른 데도 의뢰를 다 했겠죠. 일반이라면. 그러면 요 사람이 여기에서 먼저 소개해 준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복비를 안 깎아주니까 이 매도인이 계약을 거절하고 내가 이번에 또 소개해 주니까 나는 복비를 깎아주니까 나한테 계약을 썼다면 나는 복비 깎아줘서 받으면 되는데 누가 열받나요? 옆사무소 B 계약은 열받죠. 그럼 B가 전화가 들어올 겁니다. 야, 이 을은 내가 먼저 소개해 준 사람인데 이 사람 데리고 네가 계약서를 쓰면 네가 복비를 받으면 되냐? 소개는 내가 먼저 해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복비 안 깎아줬다며. 나는 깎아주고 이 매도인이 매수인은 데리고 왔더만 우리 사무소에 내가 소개도 물론 그 했겠지만 데리고 왔더만 그럼 너 같으면 계약서 안 써주냐? 아, 써주지. 그건 내가 썼잖아. 내가 복비 받았잖아. 아, 그러네. 근데 왜 기분 나쁜 건 뭐지? 그러면 네 복비 받은 거 5대5로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너 같으면 나눠 먹겠냐? 에? 내가 계약서인데. 아니, 그거 그럼 내가 먹지. 근데 왜 기분 나쁘지? 이렇게 개공들끼리 막 싸워요. 그렇다니까. 또요, 의뢰인하고 개공 사이도 분쟁이 많이 생겨요. 여기 이제 낙성 불려시다 보니까 요 매수인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수인한테도 있잖아요. 제가 복비 깎아줄게요. 막 그래. 매도인한테도 복비 깎아드릴게요. 막 그렇게 해놓고는 낙성 불식 이빨로 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도 또요. 다른 데도 의뢰했겠지만 얼마에 의뢰했어요? 10억 의뢰했어요? 그러면 내가 소개해준 사람하고 계약 쓰면 내가 1,000만 원 더 받게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렸다가 저기하고 계약하지 말고 내가 데려온 사람하고 계약하세요. 내가 1,000만 원 더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구두 작업을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계약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10억의 계약서를 쓰고 복비는 100% 다 달라 그래요. 아니 복비 깎아준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증거 있어요? 낙성 분류식인데 뭐.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이빨만 가지고 계약을 한 거고 중개 계약을. 내가 언제 복비 깎아준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내가 머리 깎으러 간다 그랬지. 10억에 내놨다며 내 장부에 10억도 있는데 또 계약서 10억 쓰면 맞잖아 하고 복비 100% 다시 이렇게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요 명확하지가 않는 이빨만 갖고 하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일 때는요 분쟁의 여지가 무지 많은 형태예요. 분쟁. 그래서 분쟁이 많아서 당시에 일본을 보니까 전속하더라. 전속하게 되면 일단은 중개업자 개공들끼리 싸울 일이 없더라. 그리고 전속일 때는요 복비 깎아준다고요 하게 되면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종이에다 쓰도록 돼 있어요. 복비 50으로 깎아준다고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서 종이 쪽에 딱 써버리니까 나중에 복비 100%다 주세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분쟁의 여지를 많이 줄인 선진화된 제도다 해서 93년도에 도입은 돼 있는데 지금 여전히 전속은 쓰인다 안 쓰인다? 이게 안 씁니다. 현실적으로. 왜 안 씁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쪽에서 있잖아요. 이 전속을 잘 안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잘 안 줘요? 그랬더니 의뢰인들이 있잖아요. 개공이가 아까처럼 말장난 칠 때 자기가 말장난 더 많이 쳐요. 요즘 의뢰인들이 중개업을 하는 개공보다 더 전문가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개공이가 후달려. 그러니까 의뢰인들이요 우리 개공들을 자꾸 경쟁을 시켜요. 경쟁. 물건 툭툭 던져놓고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깎아준다는데 진짜로요? 전화해보면 깎아준다는 말도 없는데 그거 깎아준다 당신 안 깎아줍니까? 그럼 내가 딴 데 가서 계약 쓸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뢰인이 우리를 갖고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전속이 아직도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100%죠. 100% 다 뭐 한다? 일반 중개계약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럼 우리 이제 법으로 가봅니다. 법 조문으로 가보면요. 이제 다시 가시면
중개 계약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낙성 분료식, 그죠? 구두만 가지고도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빨만 가지고도 계약이 되는 낙성 분료식이다 보니까, 자, 우리 중개업자 개공께서 혹시라도 말장난을 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복비 깎아드릴게요. 다른 사무소보다 1,000만 원 더 받아드릴게요. 복비를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구두 작업을 했다면 의뢰인은 그렇죠. 요거요 진짜로 그렇게 해준다고요? 예, 맞다니까 하면 명확하게 합시다. 구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요 내용을 글로 써주세요. 자, 글로 쓰게 되면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을 글로 쓰게 되면 뭐가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 서가 되겠죠. 매매계약의 내용을 글로 쓰게 되면 매매계약 서가 되듯이 일반 중개의 내용 깎아줄게요. 돈 더 받게 해줄게 하게 되면 글로 쓰게 되면 뭐가 된다? 일반 중개계약 서가 될 텐데 요것을 의뢰인은 써주세요 하고 작성을 요청을 할 수 있다. 22조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공이가 말장난 친다 싶으면 의뢰인님 개공이한테 이 내용을 글로 써달라고 해보세요. 그 말이야. 자,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것을요 작성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함부로 말장난 친다 못 친다? 못 치겠죠. 예컨대 복비 깎아드릴게요. 그래요. 글로 써주세요 했을 때 복비 깎아준다라고 계약서 일반 중개에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함부로 말장난 못 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여기까지만 규정이 돼 있고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작성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말의 뜻은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님 개공이가 장난치면 써달라고 해보세요 그 말인데 보호를 한다고 하기는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청받았을 때 작성해줘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건 몰라요. 왜 없는지 몰라요. 요거는 아마 정치적 문제일 겁니다.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협회에서 어떻게 의뢰인들이 쓰다가 다 써주느냐 해서 요것을 작성할 의무 있다. 요청받으면 써야 된다. 이 규정을 못 넣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힘으로. 오케이. 나중에 거래가 되면 무슨 계약서를 써주면 되지? 거래 계약서를 써주면 되지. 의뢰 내용 자체를 내가 어떻게 서비스 해주겠다는 것을, 그죠? 이걸 꼭 글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작성할 의무 있다는 말을 법조문에 못 넣도록 우리 협회에서 계속 이것을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는 대학교 교수님들은 어머나 보호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현실적으로 보호가 된다? 안 되니까 시험을 자꾸 내요. 됐죠? 네. 자, 만약에 써준다면 일반 중개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느냐? 자, 국토부 장관이 국가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양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에 불과하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권장 서식은 있지만 이 권장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것도 없어요. 결국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주는 개공이가 중개업자가 현실적으로 있다 없다? 없고요. 이 권장 양식을 사용하는 중개업자도 당연히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이스.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개계약이 거의 다 일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개계약서 현실적으로 쓴다 안 써. 그래서 이 권장 양식을 봤을 때 굉장히 낯선 양식이 돼요. 처음 보는 양식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안 써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더라. 어쨌거나 지금 현행법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화된 제도가 뭐다? 전속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으로 가기. 자, 다 했어요. 화내지 마시고. 자,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하게 되면요. 책임지고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자, 책임 중개와 관해서 전속 개공이가 해야 될 일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 있어요. 4가지 의무사항이 나와요. 자, 거기에서 첫째가 전속일 때는 반드시 무엇을 써야 된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서는 권장 양식입니까? 법에 딱 정해진 강제 양식이 가게 되면 이것은 강제 양식. 그러니까 전속일 때는 반드시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안 썼다면은 업무 정지, 영업 정지 바로 날라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데 여기 있죠? 아까요. 복비 깎아줄게요. 수수료. 그다음에 거래 정가 1,000만 원 더 받게 해줄게요.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복비 깎아준다 적어야 되지. 그럼 복비 가지고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분쟁 예방되는 선진화된 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가 정보도 공개하셔야 되고, 셋째가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도 주고, 넷째가 업무 처리 상황도 계속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뢰인에게 2주일 이상 상황 보도해야 되고, 이러한 책임 중개와 관련된 의무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딱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보실게요. 이제 1반까지만 보고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자, 교재요. 자, 오케이. 155페이지입니다. 155에 가시면 메뉴에 일반 중개계약 22조 나옵니다. 그거 오른쪽 하기 전에 왼쪽에 154페이지 있죠? 왼쪽 페이지 154에 중개계약상의 의무에서요. 그 넷째 줄에 줄 하나만 칠게요. 넷째 줄에 중개계약은 민사고요. 그 다음에 뭐다? 낙성 분료식이죠. 그거 줄 하나만 칠게요. 낙성 분료식. 오케이. 포인트. 낙성 분료식. 구두만 가지고도 중개계약은 체결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렇게만 하시고.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 메뉴에 일반 중개계약 22조 읽어봅니다.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합시다. 명확하게 구두만 가지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합시다. 글로 써주세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권리네요. 그죠? 권리. 오케이. 다음 각 호상을 기재한 각 호니까 밑에 1점, 2점, 3점, 4점으로 나오겠네요. 1호가 뭐지요? 뭘 써달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치 및 규모. 위치 및 규모,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32평짜리 아파트, 우리 집 물건이라는 것을 일단 글로 써주시고, 두 번째가 뭐지요? 거래 예정 가격. 다른 데보다 1,000만 원 더 받게 해준다고요? 그럼 글로 써주세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예정가에 대한 뭐죠? 중개 보수. 그렇죠? 자, 보수 숫자 동을 맺혀보실게요. 그리고 별표 하나만 칠게요. 중개 보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복비를 얘기합니다. 복비 깎아드릴게요. 오, 그래요. 글로 써주세요. 네 번째, 4호. 그 밖에 개공이하고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일주일 안에 제가 1,000만 원 더 받아서 꼭 팔아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꼭 팔아드릴게. 진짜로요? 그럼 글로 써주세요. 자, 4가지를 지금 써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나중에는 이 4가지를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 외울 때에는 거위, 수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나중에 거위, 수준. 그러니까 의뢰인은 오리 수준, 닭 수준이 아니라 거위 수준으로 꽥꽥 할 수 있다는 거야. 의뢰인은 거위 수준으로 오리 수준, 닭 수준이 아니라 거위 수준. 거래 예정가 1,000만 원 더 받게 될게요. 위치 및 규모 우리 집인 거.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수수료, 포인트 수수료. 그 다음에 준수할 사항. 거의 수준 4가지로 의뢰인이 꽥꽥 거릴 수 있는데, 꽥꽥 거리면 써줘야 된다. 갖고 있는 건으로 거의 주둥이로 묶어버리면 된다.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썰렁한 분이 어떡할 거야? 자, 어쨌거나 거기서 네 가지를 깨갈 수 있다는 거. 자, 서식을 만약에 써준다면 그 밑에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해놓고 권장입니다. 지금 서식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권장 양식에 불과하니까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작성해줄 의무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자, 맨 밑에 가보신 박스 있지요? 그 박스가 이제 순서대로 맨 밑에 기억에 뭐다? 거자 동그라미빵 혹시나 지금 나 외울래 하시면 니은이 뭐다? 위침이 규모, 디귿은 뭐예요? 중개보, 수수료.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다? 준수할사. 거의 수준으로 꽥꽥 할 수 있다. 그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메뉴에 이제 시험 나오는 겁니다. 메뉴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별표빵,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을 받으면 작성해줄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자, 거래계약과는 당연히 구별될 거고 밑에 양가로 3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권장 서식이니까 동그라미 2번 이게 시험 나오는 거죠. 권장 서식에 불과하니까 사용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자, 그러면 결국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이 뭐가 나옵니까? 작성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사용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끝. 이 시험 이거 나와요. 없다 없다. 더 세부적으로 물어본다면 거의 수준 네 가지 써달라 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일반 중개계약 서식 나오죠. 메뉴에다 하나만 쓰실게요. 글자 하나만 쓰시는데 뭐라고 쓸까요? 메뉴에다가 강제 양식으로 쓸까요? 권장 양식이라고 쓸까요? 권장 양식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권장 양식에 불과하니까 일반 중개계약일 때 이 양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양식은 외워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왼쪽에 보니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기출문제로. 서식을 외워야 되나 보다. 언제? 내년 7월 달에. 여름에 다른 거 기본적으로 시험 꼭 나오는 거 다 공부한 상태에서 그 공부할 거 없을 때 심화과정 때 가서 7, 8월 달에는 이 서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씩 나오는데 요즘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그렇죠? 앞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뒷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식은 오늘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중개 계약서 권장 양식이 있더라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쉬었다 할 텐데요. 자 164페이지 가보실게요. 참고로 164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죠? 전속 중개계약서 나오죠. 그럼 전속 중개계약서 이 양식은 강제 양식입니까? 권장 양식입니까? 이 강제 양식이죠. 그럼 이 양식에다가 미리 써두시면 뭐라고 쓸까요? 전속 중개계약서 거기다 위에다 하나 쓰세요. 뭐라고 쓸까요? 강제 양식, 강제 서식, 양식 서식 같은 말이에요. 강제 양식 딱 써주시고 전속일 때는 이 양식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쉬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그러니까 자, 뭐냐 그러면 일반일 때 뭐를 써달라 할 수 있다? 거의 수준 네 가지 꽥꽥 거릴 수 있다 하더라도 작성해줄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권장 양식이니까 사용할 의무가 없다. 전속일 때는 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전속은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거의 수준한 말 적는 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요청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적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딘가에 거래 예정 금액 적는 칸이 있을 거고 위치 및 규모 수수료 적는 칸이 있을 거고 준수할 사항도 적는 칸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복비 수수료가 포인트가 되는데 복비 적는 칸이 어디 있을까요? 복비 적는 칸이 164페이지에 밑에 가시면 4번 나와요. 4번. 자, 164페이지 그 서식에서 의뢰의무, 가비의무, 3번의 유효기간, 원칙 3개월, 4번 동네빵, 중개, 보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렇죠?
얼마에 거래야 된다면 복비 내가 깎아드릴게요 하는 것을 의뢰인이 써달라 말이 없어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비 가지고 의뢰인하고 나중에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예요. 보수 정론 칸이 있다는 거. 오케이 이제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전소를 하게 되면 분쟁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잡는데 요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요 개념 한 번만 오늘 딱 잡아주시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반 딱 나옴보다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끝. 전속이다 하게 되면 이러한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로 다 바뀌어요. 작성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강제 양식이나 사용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결국 나중에 정리할 때 일반은 개공의 의무가 없다. 전속일 때는 개공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스. 됐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럼 뭐 중량은 다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 또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 예.